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8시 50분이고요. 오늘의 확진자 수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약 85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아마도 곧 400명이 될 것 같고요. 전일에 451명, 그러니까 연 3일 정도 동안 계속 400명대를 유지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500명대를 다시 넘어갈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많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시즌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계속적인 코로나 라이브를 통한 확진자 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CGN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 지표가 이 코로나 감염자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서서 시즌이 강하게 상승을 줬었던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치의 환자가 늘고 있고, 현재 물론 모더나 백신이 곧,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곧 아마도 접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부작용의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에 어떤 시즌의 강한 하락은 현재 그 전 세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빗대어 본다면 지나친 하락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CGN이 어떤 추가적인 그 회사 차원의 뭔가 사업적인 전략이라든지 혹은 기타 배당이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더 클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현재 상황만 놓고 봐도 심각한 부분이 줄어들진 않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백신이 접종이 됐을 때 경미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특수한 부작용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백신이라는 것이 제가 뭐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들보다는 잘 모릅니다만 찾아보니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경미하냐 아니면 좀 심하냐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백신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긴 기간을 두고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다국적 국민들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에 또 각기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접종을 했을 때 또 각기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임상 사례 없이 이렇게 진행한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백신이 나와도 과연 맞을까라는 좀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뭐 진단 키트의 사용량을 줄인다라는 부분은 향후에는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회사들이 또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시제는 뭐 물론 진단 관련된 여러 가지 키트나 이런 것들 생산하는 전문 업체지만 기타 큰 제약사들에서도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은 극심한 하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요, 우선 CGN을 놓고 봤을 때 이 매물대를 놓고 보면 한 25만원 정도 라인까지가 돌파하는 그 과정은 그리 강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이제 25만원대가 앞서서 워낙 지지라인을 제대로 형성해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아니었겠습니까? 8월부터 11월 한 중순 조금 안 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런 박스권 내에서의 차트상의 일봉상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라인에서 한 번쯤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주지 않겠느냐, 레벨업 하면서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눌려버리면서 주가가 예상과는 다르게 가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5만원 정도 라인이 앞서서 계속 지지를 해줬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은 특별한 어떤 또 이슈가 없다면 기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수급이 좀 붙어준다면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또 워낙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 저는 이제 일봉상으로 매매를 하거나 했을 때는 물론 이제 5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쭉 움직이느냐, 5이평선, 20이평선 골든크로스 이후에 정배열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캔들이 짧게는 3이평선, 길게는 5이평선 내에서 움직이느냐를 보는데,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는 이제 스토캐스틱 상으로
얘가 과매수권이냐 과매도권이냐,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서 어디쯤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느냐에 대한 지표로 하나 살펴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스토캐스틱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과매도권에 들어오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세게 주면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여유가 있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 빠졌는데 여기서 그냥 손절 쳐버리면 그 다음에 날라가면요, 뭐 날라간다라고 해도 뭐 한 20-30%씩 한 번에 가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배 아프죠. 다른 종목에서 먹고 들어와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시즌이 자연스럽게 저점을 찍고 반등해주면서 먹을 수 있는 손실폭이 더 훨씬 줍니다. 더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조금 다행인 게 어제 MSCI 지수 편입, 그죠? 리밸런싱 마지막 날에 워낙 많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졌죠. 2조 2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반해서 오늘 소액이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사줬고요. 코스닥은 외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48억 외인이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2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관은 코스피는 사주고 오늘 코스닥은 팔았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 오늘 시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무려 20억 밖에 순매도를 안 하고요. 외국인이 오늘 3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46억 순매수했습니다. 쌍매수로 좀 들어오고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아주 오랜만에 이쁜 짓을 좀 했죠. 49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뭐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른 매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매도하는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오히려 이 개인이 많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에 따라서입니다. 만약에 이걸 개인이 계속 끌고 가요,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털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사는 당사자도 개인도 불안하죠. 언제 또 개인이 안 사면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어느정도 수급적인 측면은 꼬이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5위평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 이 상태에서 계속 5위평선에 눌려서 지금 개파락 시키고 나서 돌파를 한번 시도하고 밀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돌파 시도했다가 이 구간대 사실 저는 반등 나올 줄 알았거든요. 20만원대에서 여기서도 얘가 밀려버렸죠. 여기서도 밀려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5위평선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3일간에 한번 양봉 주고 음봉 눌리고 다시 양봉으로 지금 서서히 조금 그 가파른 하락을 좀 이제 조정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은 잔잔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강한 추세 전환은 요걸 가지고 언급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런 캔들을 본다면 우선은 요 음봉이 세게 빠졌던 캔들 한 21만, 이게 시가로 장중 고점이 21만 1000원이었거든요. 21만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22평선 정도를 터치해주는 움직임으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강하게 양봉 뽑기보다는 서서히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량 소화를 하면서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우선은 그런 것과 더불어서 현재 그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좀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 보시면 이제 주봉상으로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7만 7천원. 근데 다행히 아래 꼬리 달면서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틀, 그리고 이제 3일이 남았는데 이틀이 지났고요. 이번 주 종가로는 요 캔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음봉 맞았던 캔들을 좀 삼키면서 요런 식의 좀 움직임이 나와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뭐 이번 주는 아니어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줄지.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이 강하게 양봉을 세웠던 캔들, 그 캔들을 4등분해서 보통 이제 중앙선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오거나 더 밀리면 4분의 1까지 빠지는데요. 이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 이후에 조금 조정을 좀 갖다가 반등이 나오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는 우선은 여기서 제 생각에 22만원 정도까지는 좀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 이 완전히 떨어진 이 음봉을 메이크업해서 올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월봉상으로의 12월은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저항이 있고, 뭐 그 위 구간대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계단식의 하락은 멈춘 상태고 서서히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떨어졌던 이 캔들을 다시금 돌려 세우면서 21만원 윗구간에서 좀 놀아준다면, 지금 30분 봉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겹겹이 쌓인 매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투심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뭐 기관이 붙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기관은 세게 매수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수급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던지고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던지고 할 시점은. 다만 이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 개인에 따라서 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에서 지금 물린 상태에서의 이 정도 수준의 매도를 하면서 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수급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조금 눌렸다가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수급이 지금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21만원대부터 외국인 수급 붙은 게 얼마입니까? 개인들 다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뭐 불변의 법칙이죠. 개인이 사면 그죠, 꼭지가 되고,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사면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지지라인을 좀 구축해주면서 한 이번 주까지만 좀 더 보시죠. 이번 주까지만 일봉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서 더 모더나 백신이 뭐 배송이 돼가지고 저기 한다라고 해서 더 눌릴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보면 모더나 백신은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2.98%, 그죠? 그리고 모더나 보면 굉장히 갑자기 상승 엄청나게 해요. 지금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이런 와중에서 만약에 디커플링에서 움직였다, 진단키트, 그럼 이거 완전 눌려버려야 돼요. 10만원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할 만큼 당했다.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주였던 뭐 휘델 같은 애들, 얘도 아주 강하게, 아주 심하게 눌리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물을 엄청나게 백신 나오면서 눌렸습니다. 오히려 반등 나오잖아요 지금 서서히.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과 진단키트는 디커플링 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즌 가지고 계신 종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가지 조금 그래도 반응이 좀 시장에서는 양봉 뽑아내면서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즌의 신용거래도 6.61% 많이 빠졌어요. 6%까지 빠졌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 분량 줄이면서 리스크 해지하는 차원에서 던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누가 받아서 올리느냐, 그 주체가 개인이냐 아니면 외인이냐 아니면 기관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시장에서 쉽게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조정 국면에 12월이 벌어질 것 같고, 지금 워낙 그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선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진칼 같이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 보시다 보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반드시 이 주가가 회복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아직 제대로 나온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만에 하나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리더라도 뭔가 강하게 좀 한번 슈팅이 좀 나오고 나서 좀 그걸 뭐 포지션을 정리한다라든지 더 비중을 확 줄여버린다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약간 꺾어서 지금 5이평선 타고서 지금 서서히 움직일 것 같은 움직임에서 그냥 너무 지치셔가지고 팔아버리고 혹시나 이게 좀 더 반등하면 더 수익을 줄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오늘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댁에 계시면서 또 이동하시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